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오늘도 일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돈 벌기 정말 쉽지 않죠. 사람의 가치가 흔히 몸값, 즉 연봉이나 돈으로 결정되는 것 같아서 씁쓸해지는 세상이지만요. 돈은 그래도 중요하죠. 오늘도 많은 이들이 돈 때문에 절망하고 속이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일보 장제구 회장은 4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이를 한 번도 낳지 않은 30대 미혼 여성은 양육수당으로 나오는 돈을 타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쌍둥이 출생신고를 해서 적발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요, 숨긴 돈은 없다, 취임 전부터 원래 재산이 많았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무려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인 4대강 사업은 여전히 의혹투성입니다. 오늘부터 민주당과 환경단체가 현장 조사를 시작했는데 수질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잊고 살게 되면 더 큰 재앙이 온다는 사실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돈입니다. 돈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8월 6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겠습니다.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비 안 맞으셨어요?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네, 네. 바지가 다 젖었어요. 네. 네. 우산을 갖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요. 네. 장마가 끝났다고 하는데 전혀 끝난 것 같지 않아요. 네. 우산이 있어도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네. 네. 워낙 바람도 세고 돌풍도 있고, 네, 네, 네. 비도 정신없이 내리더라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런 정신없는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NLL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문제와 관련해서 실종된 것 관련해서 사초가 없어졌다. 이것 관련해서 이제 사실 언급을 하셨나 봐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 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2007년 당시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쟁점을 부각시켰던 새누리당이 이 사초 증발 논란에서 최근 한 발짝 물러선 상황에서 대통령이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면서 시기적절하지 않은 때늦은 발언이었다, 이런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있을 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염두에 둔 이런 발언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그렇죠. 라고 이제 사실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뒤늦게 언급을 했는데. 그렇죠. 시기를 좀 놓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야당 대표와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자회동. 네. 네. 청와대가 오늘 이것을 또 제안했다고요? 예, 고심 끝에 오늘 청와대가 오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갖고 최근 여야 대표로부터 대통령과의 회담 제의가 있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여야 대표와의 회담을 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여당 대표와만 회담하신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계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초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두 분의 대담. 그렇죠. 영수회담. 네, 영수회담. 네, 표현이 영수가 좀 이상하다, 이런 지적들도 많았어요. 네, 좀 구태의연한 표현이죠, 사실은요. 네. 새누리당에서는 또 역제안을 했었죠. 그랬습니다. 3자 회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5자 회담이죠. 네.
둘, 셋, 다섯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요. 사실 그동안 침묵 정치를 통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는 기현상까지 이어졌던 점을 감안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회담을 갖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외 투쟁까지 나선 상태고 또 시국선언은 한 달을 넘기면서 주말에 2만 명이 광장에 모이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기는 아무래도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야 대표와 만나도 여전히 부담이 있다는 판단에서 그 확대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표들만 만날 경우에는 자칫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등 그 정치적 이슈로 그 내용이 한정될 수 있는 만큼 하반기 정책을 진두지휘할 양당 원내대표까지 만나면서 부담을 좀 완화해 보겠다는 이런 계산이 깔린 역제안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청와대의 오늘 오자 회동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어떤지요? 예, 새누리당 최경호 원내대표는 그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어쨌든 여야가 준비해서 성과 있는 회담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전국 경색이 풀리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견이 그 양분되는데요. 김한길 대표가 먼저 회담을 제의한 만큼 거부하기 어렵다는 찬성 의견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5명이 동시에 만나는 회담 형식으로 볼 때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초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제안했던 김한길 대표의 고민도 더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김한길 대표는 당초 두 분이 만나자. 그랬었죠. 자, 이제 세 분, 5분 점차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진정성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여야 간에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로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민주당이 장외투쟁까지 나서면서 더 압박을 가했었는데 네. 여야가 합의문을 발표했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예, 뭐 100%는 아니지만 일단 그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14일과 19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여야 간사들이 밝혔습니다. 역시 첨예한 문제죠. 그 증인 채택은 내일 오전까지 확정지어서 명단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서 여야 간 잠정 합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증인 채택과 함께 만약 이들이 불출석할 경우에 동행 명령을 발부한다는 것, 그리고 국정조사 활동을 당초 15일에서 23일까지 연장하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그리고 권영세 주중대사가 반드시 증인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오늘 여야 간 다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상태였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정조사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청문회에 응하면서도 앞으로 김무성, 권영세 두 명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압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뚜껑은 내일 오전에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김현 의원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네.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한 발짝도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다. 그렇죠. 네.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저께도 긴급 의총이 민주당에서 열렸는데 4시간 넘게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네. 네. 결론은 내일 오전. 네. 네. 자, 청와대에서 어제 깜짝 인사를 단행했는데 민주당도 놀라고 새누리당도 놀라고 이제 반발은 민주당이 많아요. 여전히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 놀랐다는 표현, 예, 동감하는데요. 민주당의 반발이야 이미 예상 가능한 일이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우려의 시각이 높습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오늘 한 인터뷰에서 그 이번 청와대 인사를 두고 울고 싶은 야당의 뺨을 때린 격이라고 총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도했던 초원 복집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들을 그것도 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다면서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선 당사자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 유일호 대변인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잘못된 일이었지만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은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하는 것마다 이렇게 이런저런 말들이 계속 많네요. 네, 네. 잡음이 이어지고 있죠. 예. 네. 이번엔 검찰로 가보죠.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해명을 했나 봐요. 근데 해명이 신통치 않은가 보죠? 네. 29만 원만 있다고 하셨던 분이 원래 재산이 많았다. 참 헷갈리게 만드는 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임 전부터 원래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일가의 재산 형성과 증식 과정에 재임 당시 받은 불법 정치 자금이 섞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추징당할 돈이 없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요. 가족 등 제3자에게 추징을 하려면 이 자금원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거나 비자금에서 유래한 불법 재산임을 검찰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17년 동안 보좌했던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이례적으로 A4 용지 7장 이 분량으로 보도 참고 자료까지 작성해서 공개했다고 합니다. 7장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자세하게 공개했는데 또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를 달았다고 하니까요. 참 헷갈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보도자료 7장을 내면서 개인 전제라고 하는 건 또 그것도 이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고 많은데 네. 이 부분도 한 번 더 전해주시죠. 오늘도 안전사고가 또 나왔다고요? 예, 오늘 오전 10시 30분경에 부산 남구 부경대 공대의 한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실험기기를 설치하던 납품업체 직원 유모 씨가 파편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날 유모 씨는 암석 반응 실험을 위한 고압력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던 중에 기계가 폭발해서 머리에 파편을 맞고 쓰러져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17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강우 대비 관계로 통제됐던 성계천 상책로 3일교에서 황교 구간의 보행자 통행이 조금 전 오후 6시부터는 해제됐습니다. 이제 전 구간 보행자 통행이 가능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 왕산로 청량리 쪽 이동하는데 흥인지문에서 동면역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종로 방면 신설동역에서 동면역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도심 테헤란로 잠실 쪽으로 이동하는데 설릉역에서 삼성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강남역 쪽으로도 역삼역부터 강남역까지는 시속 30-40km 미만입니다. 강남대로 따라 신사역에서 논현역 쪽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부터 한강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반대 하남 가는 길 한남대교부터 성수,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주당과 4대강 국민검증단이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오늘부터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총리실과 새누리당에서 제안한 4대강 조사단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조사 범위 그리고 조사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가 민주당이 거부한 상태인데요. 민주당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미경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늘부터 4대강 현장 조사가 실시됐는데 혹시 여기 가셨는지요? 네, 지금 현장에 와 있습니다. 합천보에 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네. 어떤 분들과 함께 가셨나요? 네, 4대강 현장 조사는 민주당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 제가 위원장이고 저하고 또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4대강 국민검증단을 만들었거든요. 네. 여기에 박창근 교수, 김자강 교수님 등 전문가와 또 시민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내일은 또 몇 분 의원들이 함께 와서 또 진행할 것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현장에 계시네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3박 4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네. 네. 정부에서 이제 총리실 주관으로 이제 꾸리겠다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 네. 조사평가위원회. 네. 아직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총리실에서 그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얘기한 지 한 2개월이나 지나서 예. 같이 참여해달라고 자료를 들고 왔어요. 근데 굉장히 좀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우선은 총리실의 문제인식이
마치 4대강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던 2 내지 3년 전에 논쟁을 다시 하자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은 감사원 감사가 세 차례나 나와서 특히 7월 달에 나온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사실은 변질되어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가장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죠. 왜 4대강 사업이 애초에는 보가 4개였고 수심도 2, 3m였는데 수심 6m에 16개 보라는 대공사로 진행이 되고 예산도 22조가 들어가게 됐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검증돼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빠지고 보의 안전성 그리고 수질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자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정부가 보의 안전성 문제가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거니까. 수질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와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다뤄야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절대 못 다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상당히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찬성 인사가 8명, 반대 인사가 8명, 중립 인사가 4명 이런 식으로 구성하자. 그러니까 마치 아직도 찬성 반대 중립해서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거, 주장의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네. 그렇게 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다 해서 그걸 좀 고쳐서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방식을 더 의논해서 오라고 얘기했는데 못하겠다고 하면서 아직은 아무런 진척을 못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 또 그런 뒷사정이 있었네요, 보니까요. 네네. 오늘 현장 보시니까 어떠신지요? 오늘 현장은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자고 한 것이 여름 되어서 이 녹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수질이 얼마나 나빠졌는가 하는 거와 또 침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이번의 핵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네, 녹조 그런데, 언급해 주셨는데 사진을 네. 보니까 뭐 네. 이른바 이제 녹조 라떼다 뭐 이런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런가요? 저희가 갔던 그러니까 함안보부터에서는 녹조 라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물을 빨리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남조류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조류의 사체들로 구성된 흰 띠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거를 봤고요. 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보좌진들이 김에서부터 올라와서 합천보에서 저희들하고 합류했는데 하구 쪽에서는 녹조 라떼를 봤다고 자기 물도 떠갖고 오고 그랬다고 보여주었습니다. 흰 띠처럼 그리고, 보인다는 것들이 그 안에서 부식해서 올라온 그런 것들인가요? 뭐 왜 그렇죠? 전문가 얘기가 살아있을 때는 이 파란 초록색을 띠게 되는데 그게 유속이 빨라지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것이 죽게 되면 사체로서 쭉 올라올 때는 흰띠로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곳은 희게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것을 저희가 사진 찍었는데 또 어떤 곳은 이제 그거 다 흩어져 있으면은 자세히 보면은 작은 개체들로 동동동동 떠 있는 것들을 이제 봤죠. 네. 흩어져서 떠 있는 것들을. 자, 현장 방문하시면서 네. 조사 방식은 이제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지요? 네, 우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질 검사를 환경청에 낙동강 연구원들이 가서 수질 검사하는 거를 봤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게 된 것은 다시 떠갖고 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수심 측량을 했습니다. 얼마나 침식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보트를 타고 들어가서 이 음파로서 몇 미터까지 이게 닿았는지 하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 측정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강 중심부로 들어가니까 6m 수심으로까지 파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것이 저희가 최대로는 26m가 조금 넘게까지 파여져 있더라고요. 더 깊어진 거네요? 더 깊어졌죠. 20m 이상이 더 깊어진 상태였죠.
그리고 좀 위험해서 보호 가까이는 못 갔는데 보호 가까이 가면 더 많이 파여져 있게 돼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침식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강 주변에는 재태적이 많이 되어서 뭐 수심이 거기는 또 1m, 2m 막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모래가 다시 재태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환경부에서는 오늘 녹조 현상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가 영향을 줬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그것은 이전부터도 오늘 뭐 발표는 아직 저희가 여기 와 있어서 못 들었는데요. 네. 이전에도 환경부에서는 뭐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네. 보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는 거라고 시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2차 감사에서도 4대강의 수질이 보 때문에 물이 정체되어서 발생한 것이다 하는 입장도 밝혀진 적이 있고요. 지역 낙동강유업 환경당국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녹조 발생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해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아마 올해 아직까지 위험할 정도의 수질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발견되는 녹조가 이제 남조류거든요. 네. 그리고 남조류에서 남조류가 많아지면은 그 안에 이제 독성 물질이 마이크로시스텐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또 발견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시스텐이 나오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리고 녹조가 얼마나 개체수가 많이 나오는가 하는 거가 남조류가 나오는가 하는 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여기 유역청에 와서도 치수지에 와서도 보고를 쭉 받고 했는데 작년 올해 들어와서는 굉장히 이 남조류의 개체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러나 마이크로시스템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전에는 남조류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4대강 보가 다 완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남조류가 생겨났고 한강에서 볼 수 있던 남조류 제거하는 이 바지선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미 이 강에서도 떠 있었어요. 여기 낙동강에도. 예, 예. 네. 네, 그거는 남조류가 이제 생겨나고 있다는 거는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위험할 정도로 많으냐 적었냐 이것의 차이지 이전과 다른 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언제쯤 발표하시나요? 지금은 이 분석에 일주일 가량 소모되기 때문에 19일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 저희 실태 조사가 아직은 이제 조사를 위한 1차 단계로 함께 나간 겁니다. 또 다음에 또 다른 조사를 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낙동강과 한강에 주력하고 있고 다음에는 또 영산강과 금강에도 가야지 되고 또 다른 조사를 또 붙여서 가야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 또 할 게 많으시다는 건데 의원님께서 4대강 국정조사 실시를 주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네.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여당이 협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진상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요사이 국정원 국정조사 때문에 시기를 좀 조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밝혀야 되는 것은 이미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드러나 있는 4대강 사업이 왜 5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가. 그리고 애초에는 2 내지 3m의 높이의 4개 보를 가지고 정비사업 정도로 출발을 했다가 정말 22조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 대운하 사업으로 변질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1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얼마만큼의 또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예. 어떤 담화 비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국정조사의 내용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별로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질의를 보면은 새누리당은 아직도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거 인정하지 않고 아주 불만스럽게 생각하면서 옛날의 4대강 옹호론을 그대로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4대강 TF를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처럼 만들었는데 예. 4대강 이 대운하 사업에 참여했던 그러한 사람, 예를 든다면 김희국 의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때 핵심적인 사람인데, 참가하고 있고, 날마다 국회에서 4대강 옹호하고 있는 의원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이 4대강 사업의 정말 문제점과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매우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박근혜 정권이 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4대강 문제점을 검증을 필요하면 문제점을 제기된 것을 검증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후보 시절에 했고 또 첫 국무회의에서도 했고요. 또 야당 국회 간사들을 초청한 오찬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총리실에서 검증단을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면은 전혀 대통령의 의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없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왜 안 움직이는가? 그리고 새누리당은 말씀드렸듯이 전혀 아직도 변명하거나 옹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만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부라도 그래서 총리실 검증단이라도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좀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결과가 나온다면 한 번 더 저희 정면승부에 좀 출연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번 다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미경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PYA를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아이서틸은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아이서티로, 아이포틸은 아이포틸 스타일은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최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근데 금연구역은 뭘 보고 알죠?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2013년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6월부터 모든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7월부터 식당, 호프집 등의 흡연 단속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식당, PC방, 커피숍, 호프집. 공공장소 어디나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보건복지부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누구세요? 무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신 에어컨으로 올여름 무더위 한 방에 날릴 거야. 간다. 에어컨은 하이마트. 무더위 물러갑니다. 최신 에어컨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끝말잇기 시작. 너무 더워. 워터파크. 비싸. 싸게 가자. 반값으로. 로?
롯데카드. 롯데카드로 전국 워터파크 10에서 50% 할인.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썸머 페스티벌. 행사 기간 및 이용 조건 등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김남주는 어떤 정수기 쓰냐고요? 쭉 청호꽃만 쓰다가 다시 청호 신상 티니 29cm니까 어디든 쏙. 전기세, 렌탈료는 알트, 자외선 살균까지 알아서 척척. 저 김남주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다 되는 정수기 이거스 얼음 정수기 티니 1588-2290. 청호 나이스. 네, 이번에는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도입된 금융실명제가 이번 달로 시행된 지 만 20년을 맞았는데요. 이후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졌지만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못한다는 한계점 때문에 금융실명제 법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 전격적으로 도입되기 2달 전부터 금융실명제 비밀준비단에 발탁돼서 주무사무관으로서 실무를 도맡았던 분을 만나서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현 관세청장입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백운찬입니다. 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주무사무관이었으면 아주 이 잡일 포함해서 아주 온갖 일을 다 하는 그런 주역 중에 한 분 아니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소회가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대로 금년도 8월 12일이 금융실명제 20주년을 맞습니다. 20년 전에 금융실명제 준비단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우리 금융실명제가 우리 금융거래 질서라든지 사회 형태를 순기능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당시에 보면은 이 실시할 때 이 긴급명령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긴급명령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요?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명제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도 중요하거니와 실시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어떤 방법을 할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금융이라는 그 속성 자체가 상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제도가 변화가 된다 그러면은 금융 흐름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이동이 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절차, 즉 입법을 통한 입법 예고라든지 이렇게 언제부터 하겠다는 입법 예고를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금융이 상당히 제도권에서 이탈될, 그렇게 되면은 금융 내지 공황 내지 큰 부작용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긴급명령으로 일시에 하는 것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긴급명령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격적으로 실시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이제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이름이 금융실명제 비밀준비단. 비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서 준비단을 꾸렸나 보죠? 예, 공식적으로 단을 만들어가지고 명패를 붙이고 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실시되고 나서, 언론이라든지 알쪽에 이제 비밀 준비단이 만들어져가지고 숨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비밀 준비단이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전격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대통령. 그렇습니다. 네. 명령제가 이제 필요했다는 건데, 긴급명령. 예. 비밀이 그렇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밀이 샌다든지 사전에 누출된다든지 하면은 금융권이라든지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장관님하고 국장님, 실장님들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작업단은 비밀을 생명으로 삼고 비밀 작업이 만약에 바깥으로 누출이 된다든지 할 적에는 감옥을 갈 그런 각오로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밀에 최우선적으로 가치를 두고 해가지고 성공리에 그걸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성공리에 맞췄다고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비밀 유지 잘 됐던 건가요? 그리고 현재 볼 때 나름대로 평가는 괜찮다. 예, 이제 우선 지금 말씀대로 이제 비밀 작업
실명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밀 유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나서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인원을 최소화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절차상에 여러 가지 안 맞는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그게 비밀 유지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했고 제일 비밀이 유지된 데 대해 가지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극비리로 추진하면은 어려웠던 점도 많았을 것 같고 또 기억에 남는 일화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 이제 극비리에 하다가 보니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비밀 작업을 가천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우리 교수가 논문을 쓴다는 미명하에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가했던 인원들이 해외에 출장 가는 걸로 다 해놔놓고 거기에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래도 그 자들이 거의 10명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파트 관리인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냐. 네, 왔다 갔다 하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그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급히 논문을 갖다가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단들이다. 논문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쏘겠는데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아파트에 그 파쇄기, 종이 자르는 파쇄기도 들어와야 되고 또 프린터기도 들어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파트 단지에서 밤으로 작업하고 하다 보면 소리가 들럭들럭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또 뭐 신고도 들어오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저게 우리가 그것도 그 무마하느라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뒤에 그 파쇄기 밑에다가 이불을 갖다가 깔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리가 안 나게끔 그렇게 했던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실명제 실시 한 일주일 전에 뭐 일간지 신문에서 금융실명제 실시 될 듯 하는 이런 신문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 이 큰일 났다. 이게 비밀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긴장을 했었는데 아마 추측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는 무마이 됐고 하여튼 비밀이 유지된 상태에서 상당히 사회 경제적인 큰 변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에 성공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요즘 보면요. 당시에 이제 차명 계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금지는 안에서 현재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요 근래 의원들 국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적 언론에서도 아마 거론이 많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명 계좌,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또는 CJ그룹 비자금 사건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당시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 이거 문제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희들도 차명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는 논의는 있었는데 당시에는 금융실명제라는 게 가명 또는 뭐 특별한 기호 이런 걸 가지고 은행 계좌를 터고 거래를 많이 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융실명제는 그때는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적에는 실명 즉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식의 실명으로 거래를 하도록 하자는데 주목적이었고요. 그것을 금융기관이 그에 위반해가지고 실명이 아닌 걸 갖다가 금융거래를 시켰다 하면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 이들한테 여러 가지 제재 내지 벌칙을 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냐면은 진짜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사람의 돈이냐 아니냐 하는 걸 갖다가 따져가지고 실질적으로 돈 주인이 와가지고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게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금융기관 종사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1,000만 원 가져와가지고 도장하고 주민등록 가져와가지고 금융계좌를 터자 했을 적에 금융기관 종사자가 이게 당신 돈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디서 났습니까? 너무 돈이 아닙니까? 하는 것까지 따져야 되거든요.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따지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표를
금융거래에 대한 이름표를 달아가지고 거래를 하자 하는 취지의 실명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너무 돈으로 거래를 했다 했을 적엔 사후적으로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든지 이런 이제 세제 측면에서 규제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20년이 지났는데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뭐 가장 큰 건 뭔지, 그리고 또 지금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그런 예. 차명 계좌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것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실명제가 20년간 이제 실시되고 나서 사회적으로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것 서너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실명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면은 과세 형평성이 제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역할을 한 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법 정치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명 거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인 면에서 공명 선거를 위한 정치 자금의 투명화를 기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을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그런 기반 내지 음성적 거래가 축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일반 사회에 상거래 질서가 실명으로 거래됨으로 인해 가지고 투명화, 양성화되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안 발전시켜야 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 취지, 실명제의 취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살리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건데, 당초 취지가 실명으로 금융 거래를 하고 가명이 아닌 실명으로 하고 금융 비밀 보장은 엄격하게 유지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차명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축소 방안이 여러 가지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이것을 실명 거래를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할 건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가세 측면에서 가세 강화로 해 나갈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세부적으로 더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차명 거래가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은 없습니다. 네, 오늘 민병두 의원이 바로 지금 청자님께서 언급해 주신 이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입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전면 차단하는 내용인데. 있습니다. 청장님 보실 때는 일단 축소 쪽이 바람직하지만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 금지를 하려 그러면은 차명 거래를 금융기관과 금지를 하려 그러면은 거래한 사람, 지금까지는 금융기관 종사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기관하고 금융기관 종사자가 실명으로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실명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를 해줬다 하면은 이거는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차명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고 하려 그러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금융 거래를 하는 개인, 즉 은행 돈 주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까지 처벌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하려 그러면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운찬 관세청장이었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꽉 이게 풀어봐. 붙자마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레이디 엘리너 루즈벨트. 그녀의 침대가 시몬스였다는 사실 아세요? 기품 있고 편안하게 퍼스트레이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돈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 참 할 말이 많죠. 9482님입니다. 이제 곧 퇴직을 앞둔 남성입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돈보다 중요한 인생의 재미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시작될 저의 두 번째 인생 응원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정면수부가 9481님 확실하게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꼼꼼하게 또 챙겨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는데요. 2199님의 의견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돈, 정의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미납금 추징금과 관련해서 참 말들이 많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묻고 싶습니다. 네. 저희 뉴스 정면 승부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뵙겠습니다.